수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됐던 2015학년도 수시 접수가 이제 내일이면 모두 마감이 됩니다. 이미 수시 접수를 모두 마무리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수시 접수라는 주사위를 던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시 합격을 위한 수능 전략을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들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이제 수시 접수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남아있는 준비는 크게 두 가지가 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가지는 대학별고사 준비겠고요. 하나는 수능 준비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자기가 목표한 거에 맞게 잘 착실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원서 접수하시느라 또 자소서 작성하고 또 서류 꾸미시느라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 이제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그러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흐트러진 마음 다잡고 대학별고사와 또 수능 또 면접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입시계의 애정남으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흔히들 9월 모의 수능 또는 9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 임박해 오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느낄 텐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좀 차갑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자신감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좀 식지 않고 마지막 수능 날까지 뜨겁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신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입니다. 토요 미니 특강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 이 미니 특강 신청은요. TBS 홈페이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시 접수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시간, 수시 합격을 위한 수능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2015학년도 수시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접수를 하더라도 합격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걸 텐데요. 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적용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특정 대학을 좀 사례로 좀 보면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세대 네. 중앙대인데요. 먼저 연세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연세대 수능 최저 변화의 특징을 보시면 올해 전반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작년에 2014학년도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두 가지 형태로 뽑았죠. 근데 올해는 이제 우선 선발 형태는 선발치 못하게 하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뽑는데 자, 지난해 인문계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일 때 국어, 수학, 영어 3개 등급의 합이 4였고요. 자연계는 수학 1등급, 과학 2과목 등급 합이 3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인문계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고 자연계는 역시 4개 영역 등급합이 7인데 자연계가 탐구 한 과목을 인정해주면서 또 동시에 전제 조건이 수학 B하고 과학 탐구 등급합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연계 입장에서는 뭐 수학과학도 중요하지만 국어하고 영어에서도 2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든다. 이렇게 되면 결국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첫째가 이제 전년 대비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경쟁률에서 좀 나타났죠. 연세대 같은 경우도, 뭐, 문과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한 4.3대 1 정도 증가했고요. 자연계는 인원이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6.16대 1의 경쟁률이 좀 감소하는, 예, 그런 경향. 그래서 결국은,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을 시키면, 뭐 논술에서도 조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동해서,
실질 경쟁률,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원서 접수해놓고 나서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뭐 원서 접수 사이트에 보면 전부 빨간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막 긴장들 하시는데, 나중에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올해 뭐 연세대 부분들은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좀 보시면,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보다는 어떤 모집 인원에 대한 증가가 되면서 어떤 학생들의 좀 기대감이 상승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연세대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있죠. 여기에 좀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전형명을 좀 바꾸면서 낮아지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서강대 교과형도 종합형이라고 보니까 아마 이 종합형에서의 최장력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앙대도 좀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네. 네, 화면 보시면 중앙대도 역시 지난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근데 뭐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여기는 학과마다 좀 그 최장력 기준이 달랐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등급합 6이라고 인문계를 딱 단정 지어놨죠. 다음 화면에 이제 자연계를 보시면 자연계도 역시 뭐 최고학과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 등급합 3 아니면 세계 백분위 286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올해 그냥 간단하게 두 개 영역 2등급. 그럼 이제 중앙대는 연세대와 다르게 최장력 기준이 완화된 거죠. 네. 그래서 나타났던 게 경쟁률이 상승이 됐는데 중대 인문계는 평균 그 경쟁률을 보니까 한 32.57대 1이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경쟁률이 다른 데는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28.2대 1이 또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최장력 기준이 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우리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연세대와 중앙대를 사례로 수능 최저 변화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중앙대 비롯해서 또 다른 대학들 올해 그 수능 최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들도 있었을까요? 예, 특징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선발 없어졌죠. 그다음에 일반 선발이고 물론 학과마다 최장력 기준이 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최장력 기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발생했다는 거죠. 뭐 중앙대 논술 전형에서 탐구 한 과목이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세계 등급합을 요구하는데 탐구 한 과목.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탐구 각각을 하나로 인정해 주니까 세계합에서 탐구 두 과목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 최장력 기준에서 탐구 한 과목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경쟁률이 높아졌던 것도 이런 현상에서 기인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올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키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전형이 전년도보다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중앙대 수학능력 우수자, 그 다음에 한양대 브레인 한양 또는 서강대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그 최장력 기준이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 조건에 준하는 높은 수준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없어졌으니까, 전형들이 없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서류를 요구하는 전형이 있어서 경쟁률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최장력 기준이 지난해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아마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그 종합전에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린 게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 대한 변수입니다. 네, 교과 네.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년대 중앙대 교과 전형 수준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인문계 대부분 국수형사 4개 교과 평균이 한 1.2등급 내에서 합격선이 형성됐었는데 자연계도 뭐 1.1에서 1.5등급. 그냥 올해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 같은 그 좀 높은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그 중앙대 상담 갔다 오신 학부모님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원서를 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홍익대도 그런 부분인데 최장력 기준이 인문계 2개 영역 2등급이면서 전 영역 3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흔치 않은 일로 어문 계열에서 3등급 대 학생도 합격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보통 뭐 1등급대를 예상하는 대학들이 최장력 기준에 따라서는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제 대학의 밸류하고
그 합격하는 내신의 합격선이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교과형에서는 올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점 노리고 원서를 쓰셨던 학생들은 남은 기간에 앞서 우리 박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능 공부 마무리에 좀 최선을 다하시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끝까지,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텐데요. 2주 전에 이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9월 모의평가를 학생들이 치렀는데요.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 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미 뭐 학생들이 이번에 수시 접수를 하면서 9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아마 수시 지원 전략의 기초도 세우고 아마 기준을 마련을 했을 텐데요. 9월 모의고사는 육모와 달리 6월 모의고사와 달리 수능 시험 범위의 근사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를 텐데요. 수시 접수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9월의 모평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본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모 더불어서 이제 9월 시험까지 같이 봤을 때 학생들이 내가 어느 영역에 또는 어느 단원에 어느 유형에 조금 장단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서 남은 기간의 학습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고요. 거기서 객관적으로 세운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가시권 안으로 목표를 점검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에 대한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26일에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아마 삼았을 텐데요. 이제 그때는 가채점 결과였고요. 물론 이제 가채점 결과하고 실채점 결과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예상 등급 컷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 가채점 결과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좀 검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가채점을 통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과 어떤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서 만약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모평 이후에 학습 계획이라든가 대학별고사 준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가채점 결과가 발표됐을 때 등급 그 예상 등급 컷 같은 경우가 기관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마 자기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기준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웠을 텐데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계획을 통해서 안정적인 등급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영역별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 모평은 이제 실제 수능하고 실제 범위가 똑같습니다. 6월까지는 조금 달랐지만은 이제 9월부터는 똑같아지기 때문에요. 이제 그 9월 모평고사의 이제 영역별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유형들을 살펴서 실제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학습 전략을 세우는 어떤 기준점으로 좀 삼아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까지 이제 57일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정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자세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하는 그 전략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시 합격을 위해서 그 9월 모평 분석에 따른 수능 대비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합격을 위한 수능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